맛있는 공부, 든든한 공부가 여기 있습니다. 자반 공부.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바이러스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저도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이렇게 좀 인정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말이죠. 이 숙주가 뭐 그 나물 이름 아니고요. 아무튼 뭐 그 숙주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침투해서 살 수 있는 세포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세포를 숙주라고 하는데 그런 숙주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가 정말 생명체처럼 뭐 어느 세포들과 다름없이 정말 생명체처럼 잘 활동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이 숙주 세포 바깥으로 나오면 세포처럼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게 생명체인지 아닌지 정말 이렇게 분류하기가 참 어려운 대상인데요. 그래서 세포 밖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그냥 뭐 제가 여기다 덩어리라고 썼지만 뭐 덩어리라고 얘기해도 크게 뭐 지장 없고요. 뭐 과학 책에서는 뭐 단백질 결정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가 참 이상한 놈이에요. 그쵸? 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상한 것, 네, 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번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뭐 뜻이라든가 간단한 뜻을 설명해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바이러스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이러스는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최근에 해서 뭐 1, 20년 전은 아닌데 아무튼 최근에 발견된 건데 이 바이러스란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라틴어로 독을 뜻한답니다. 독. 영어로 포이즌이죠. 포이즌. 근데 독이란 뜻의 라틴어가 바로 보시다시피 비루스라고 합니다. 이 비루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그 이름을 붙인 게 바로 바이러스. 뭐 조금 굴려서 얘기하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바이러스라고 저는 발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 바이러스 구조나 뭐 이걸 말하기 전에 간단한 바이러스를 하나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뭔가 느낌이 솜털 같지 않나요? 솜털? 아니면 작은 먼지? 근데 이것도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이 바이러스 중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의 사진입니다. 아데노 바이러스 어디서 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뭐 가끔씩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흔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이러스에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죠. 이게 뭐 위험하니까 피해라 이런 거 뭐 다 알고 계시니까 그쵸? 우선은 이 바이러스는 외피가 없다. 즉 겉에 뭐 껍데기 같은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없고요. 모양은 정이십면체. 어, 20,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축구공 모양 비슷하게. 100% 축구공 모양은 아닌데 축구공처럼 이렇게 좀 축구공보다 동그랗진 않고 약간 각이진 모양인데요. 네, 20개의 면을 이렇게 붙여놓은 모양이다 해서 여기 보시면 살짝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짝 각진 거? 네, 아마 이게 삼각형, 정삼각형이 아마 20개가 붙어 있는 게 정 20면체일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왜 잠깐만요라고 했냐면 제가 순간 이 정 20년째 도형이 생각이 안 나서 잠깐 멈추고 찾아서 확인해 본 결과 정삼각형 20개가 붙어 있는 모양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모양으로 된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가 안에 중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증식을 해야 되니까 DNA라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요한 유전 물질이 DNA라는 것도 있지만 뭐가 또 있다? 그렇죠. 뭐 RNA라는 게 있다고도 했죠. 그런데 이 아데노바이러스는 DNA라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아데노라는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아데노이드, 이 편도, 여러분 가끔 감기 걸리면 편도염 걸리기도 하죠. 예, 편도가 영어로 아데노이드인데 여기서 첫 이 바이러스를 분리 성공했다고 해서 이 바이러스 이름을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감기나 뭐 때로는 결막염, 눈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위에 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는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좀 쉬면 스스로 좀 치료가 되는 바이러스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바이러스라고 해서 뭐 결코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네. 세상에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안전한 바이러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위험률은 있겠죠. 다른 바이러스보다 위험률은 적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유래랑 간단한 뭐 바이러스의 한 종류의 사진을 한번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과연 무엇일까? 바이러스에 대한 걸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무슨 뭐 공예 그 아시나요 혹시? 공예 아니라 그 감자 핫도그? 핫도그에 막 감자 튀긴 감자 붙여놓은 그런 모양 같지 않나요? 이 바이러스는 네, 로타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 로타 바이러스라는 사진인데 로타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도 종류가 참 많고 모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니야? 뭐 다른 모양 아니야? 라고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제가 이 사진 사이트에서 가져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로타 바이러스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장염에 걸릴 때 주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장염에 걸리곤 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을 DNA가 아니고 RNA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DNA, RNA라는 뜻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 로타라는 거는 라틴어로 바퀴란 뜻입니다. 저는 아까 핫도그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뭐 학자들은 이걸 바퀴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의 뜻을 붙여서 로타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이러스는요. 1900년대 초에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이 2020년이니까 12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과학의 역사에 비해서는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1900년대 초에 발견이 됐다고 했지 이 바이러스 존재를 정확히 뭐 분석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는 세포라고 말할 수도 있으면서도 세포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포처럼 중요한 물질은 또 가지고 있지만 또 세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일반적인 동물, 식물 세포가 가지고 있는 또 작은 기관들은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세포인 듯 아닌 듯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크기는 뭐 정확치는 않죠. 당연히 10에서 약1000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랍니다. 이렇게 숫자로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시로 여러분 다 머리카락 아시죠? 머리카락 굵기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 약 40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란 단위는 참고로 요 미터입니다. 1미터 아시죠? 1미터를 잠시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네, 100만입니다. 1미터를 100만 조각 낸 거. 그 단위를 마이크로.
이 나노는 마이크로 단위보다 또 1000배, 1000조각 더 낸 겁니다. 네, 엄청난 거죠. 지금 뭐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머리카락 굵기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저기 사진 보시면, 자, 위에는 양의 털이라고 하고요. 아래는 사람 머리카락의 굵기입니다. 확대해서 본 거죠. 자, 이 정도 굵기가 40 마이크로입니다. 정말 확대 많이 한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뭐 바이러스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40 나노미터라고 합시다. 만약 40 나노미터 크기의 바이러스가 있다. 그럼 머리카락 굵기와 비교하면 이 머리카락을 말이죠. 이렇게 1000조각 내야 됩니다. 1000조각. 1000조각 낸 것 중에 한 조각만큼의 굵기를 가진 게 바로 바이러스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도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그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작을수록 연구하기 힘든 거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숙주세포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기생, 그러니까 자기 거 안 쓰고 남의 거 쓰는 걸, 남의 걸 사용하는 걸 기생이라고 그러죠. 남의 세포에 있는 에너지나 또는 남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재료까지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두 개, 네 개 막 이렇게 계속 복제를 하는 걸 바로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바이러스가 뭐 지구가 거의 뭐 태어났을 초기 때부터 바이러스가 존재했다고들 말을 하는데, 아마 이러한 능력 때문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구에서 참 오래도 버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바이러스는 모양이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바이러스 백신을 발명하고 빨리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너무 다양한 모양이 계속 나오고 똑같은 것 같으면서 살짝 다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모양이 좀 다르면 우리 몸에 우리 생물 세포에 작용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대충 보면 여러 가지가 수백 가지가 있지만 크게 분류하면 복합형, 막대형, 정이십면체, 뭐 특이형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각각의 이 모양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 사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쓰면 저도 이렇게 쓰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도 궁금했고요. 그래도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대표적인 바이러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합형입니다. 복합형. 모양이 뭐 복합적이다. 자, 바로 이게 복합형입니다. 이거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과학 교과서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학생분들이라면 보셨을 거예요. 무슨 이거 어디 과학 체험이나 뭐 과학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체험 교실에 그 구슬, 비즈 같은 거 이렇게 실에 깨서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드는 그 체험도 있어요. 저 해봤어요. 예, 이뻐요, 이뻐. 만들면 이쁘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슬로 만들면 이쁘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 모양이 박테리오파지라는 모양의 바이러스입니다. 이거 배운 학생들 알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름을 봤을 때 박테리오파지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고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균인가? 이렇게 조금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냐면, 이 뜻이 뭐냐면 박테리아를 잡아먹는다란 뜻입니다.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바이러스. 그래서 이름이 박테리오파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 인간이 뭐 발견한 바이러스 중에 좀 초기에 발견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고요. 1915년경에 발견했네요. 여기 머리 같은 이상하게 좀 생겼죠? 여기 머리 부분에 RNA 또는 DNA 유전 물질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바이러스가 좀 다르죠? 다른 바이러스는 한 종류의 유전 물질만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1915년에 발견했지만 1930년대 현미경이 발명이 되고 그 현미경이 더 좋아져야겠죠. 일반 현미경은 보이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으로 1930년이 되어서야 관찰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연구가 어렵겠습니까? 이 박테리오 파지는 참고로 박테리아란 뜻이 박테리아가 세균이란 뜻입니다. 세균. 세균은 세포입니다. 네, 살아있는 세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이 바이러스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 당연히 박테리아에 들어있습니다. 세균.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균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당연히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우리 몸 속에도 세균이 있고요. 뭐 물 속에도 있고, 뭐 공기 중에도 떠다니고, 뭐 당연히 땅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테리오 파지라는 바이러스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곳에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렇게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주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고 있죠. 이런 바이러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양을 복합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모양은 네,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영상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건 다음 영상도 꼭 이어서 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